여성들은요, 외도를 하게 되면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인 경우는 외도를 할 때 자기 남편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진 거로 보통 생각하고, 그리고 외도 상대가 자기 남자가 돼요. 근데 남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외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혼 사유에 대한 건 되게 많죠. 끌릴 때는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중년의 이혼이 예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중년이라 그러면 보통 어느 시기냐면은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신경 쓰는 것이 좀 줄어들면서 본인의 삶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돼요. 중년의 이혼이 예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참고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서서히 우리 사회가 여성의 권리가 늘어나면서 제가 예전에 호주제 폐지 홍보대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에 대한 걸 하는데 맨 처음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혼이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여성들의 인권이 나오고 참 이건 묘하지만 그런 여성들의 권리에 대한 법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요. 그런 법이 있어서 여성들이 그 이혼할 때 위치가 좋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여성들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여성들이 손해보는 삶에 대한 걸 하지 않고 옛날같이처럼 억울한 삶은 이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여성들의 인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남성들이 옛날에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여성들을 제압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힘이 크다고 해가지고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등한시한 게 되게 많아서 축척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건 사회 발전상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혼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권리는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남성들이 조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성 평등에 대해서 한동안은 굉장히 가파르게 흔들다가 최근에는 사실 그것이 약간 가파른새가 주춤해지긴 했어요. 왜 주춤하면 이제는 충분히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참지 않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이혼 사유에 대한 건 되게 많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요. 외도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가 보면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떻게 잘 소통하고 교환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격 차이 있는 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남자가 똑같은 남자 좋아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남자, 여자가.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본인하고 똑같은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은 끌리지 않아요. 서로 본인하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을 때 끌리게 돼 있기 때문에 끌려요. 근데 뭐냐? 끌릴 때는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달라서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상대하고 나하고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에 대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노의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화가 났는데 그 화가 해소되지 못할 때, 해소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을 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화의 원인을 찾지 못할 때, 이럴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외도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바람둥이는 여기서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그 개인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분노의 남용 부분에 이제 외도를 하나 넣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화가 난 거를 갖다가 화가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거를 참지 못하고 외도로 가는 경우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분노라고 얘기했지만 더 크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소개된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한 사람이 남편은 너무나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이라서 이 부인인 경우는 나 이렇게 해서 못 살 것 같다고 남편한테 자꾸만 얘기해요. 남편은 일만 있으면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인이 정말 이러면 나 여보 나 못 살 것 같아. 나 진짜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근데 남편은 여보 조금만 참아 좀 지난 다음에 나 될 거야 이랬어요. 근데 부인이 정말 너무 힘들어지게 됐을 때 그때 어느 날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초등학교 동창 중에 미국 사는 애가 있는데 왔는데 같이 만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남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다가 제주도에 이제 사람이 뭐 있다고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 부인인 경우는 사실은 남편을 사랑하거든요. 외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제주도까지 따라가고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좋게 얘기하고 처음에는 이제 어려운 얘기 다 들어주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잘못했으니까 이혼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때 이제 그 문제를 상담하러 왔었어요. 제가 볼 때 되게 멋있는 남자였었어요. 남편이 어떠냐면 부인하고의 상담 내용에 대한 걸 쭉 하고 부인이 그 위기를 얘기한 거가 몇 년 됐거든요.
1, 2년 얘기가 한 10년 정도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편은 정말로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밖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한 걸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부가 다시 이제 화해를 했는데 이런 식의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도에 대한 절망적인 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도저히 부부관계에서 상대하고의 문제를 풀려고 해도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런 형태의 것이 나올 수 있다. 여성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남성들도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본인이 아내한테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화가 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벌어지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이가 나쁘지 않는 부부 중에서 이건 보통 뭐냐면 한쪽에서 상대의 아픔에 대한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여성들인 경우는 상시적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던 아주 극단적인 사례 이런 류의 외도가 분노의 안 좋은 감정을 남용한 예로 이 책에 들었죠. 여성들은요, 외도를 하게 되면 여성들은요,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여성들 중에서도 뇌가 남성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들의 한 3 정도는 여성인데 남성의 뇌를 갖고 있어서 남자들같이럼 외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실제 여성들이 외도를 하는 여성적인 뇌를 갖고 있는 여성들이 외도를 했다는 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인 경우는 외도를 할 때 자기 남편과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 거로 보통 생각하고 외도가 있을 때 그리고 외도 상대가 자기 남자가 돼요. 근데 남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를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외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들인 경우는. 그래서 여성들의 외도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그거가 더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든 여성이 외도를 했든 그렇게 얘기를 해. 상대한테 외도를 한 당사자 말고 외도를 당하는 분한테 본인의 미래에 제일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십시오.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과 자녀들의 미래에 가장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십시오. 많은 부인들 또는 남성들이 나는 뭐 외도한 사람하고는 살 수 없겠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거기에 본인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예가처럼 그 남편은 되게 용감한 남자,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인 경우는 받아들일 것이고요. 정말 감정적으로 난 못 참겠다. 남자가 어떻게 외도를 하느냐. 난 이런 남자랑 못 살겠다 하면은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도를 했지만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절망적인 탈출구로서의 외도인 경우.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배우자한테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던 그런 거라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게 교정한다면은 관계는 교정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외도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결합하기를 권하고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외도가 있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나 상처 때문에 온 거나 배우자가 피해자가 그걸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할 때는 가능하면은 회복시켜주는 거를 목적으로 상담을 진행시키죠. 남성들인 경우는 다 본인이 아내를 사랑한다?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한다, 잘해준다라는 면에서 여러 갈래가 있는데 보통 남성들이 잘해준다고 하는 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아내한테 다 갖다 주니까 잘해준다. 내 거는 난 다 아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제 아내를 사랑할 때 잘해줬거든요, 많이. 그리고 지금도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고 본인이 마음속으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상대한테 잘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성들인 경우에 잘해준다는 거는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얼마큼 잘해주느냐거든요. 여성들의 사랑은 실시간이에요. 사랑이라는 거는 교류예요. 끊임없는 교류. 피부하고 피부 맞대는 이런 포유류의 사랑의 교류도 있고요. 호응하고 손잡고 이런 교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같이 하는 논리적인 요소의 교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성들은 이런 것들 대화를 하고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스킨십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이 애착의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여성들은 이게 남편과 관계에 상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으면 좋겠고 물론 사이 좋을 때 얘기지만 근데 남성들은 이게 여성들만큼 크지 않아요. 그냥 아내랑 나랑 사랑의 관계가 맺었으면은 그 교류가 없어도 돼요. 그냥 뭐 섹스 좀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보부상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와요. 그래도 본인이 사는 집에서 아내가 살면 아무 문제가 안 돼. 남성들인 경우. 근데 여성들인 경우는 그게 안 된다. 여성들은 계속 어떤 식의 교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랑하고 남성들의 사랑 이거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잘해주라 그러면은요 너무 잘해주다가 자기가 지칠 수도 있고요. 잘해준 걸 잘 모르니까 돈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이 자기가 막 힘들면서 잘해주길 바라는 부인은 없어요. 근데 부인이 관점에서 이 남편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나한테 잘해주는 방법, 아마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남편이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아내한테 그걸 한다? 가능하지 않아요. 물어봐야 돼요. 부인한테. 여보 어떤 걸 원해? 뭐 이게 얘기하고 얘기 하나 나오면 그것만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세분화되게 들어가서 어떤 걸 원해도 좋고, 그다음에 당신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 남자들이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본인이 여성들의 그 감정의 세계를 남성들이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러면서 상의하면서 찾아가 보시라 권하고 싶죠. 사이가 안 좋은 원인에 대한 걸 물어봐야 돼요, 상대가. 근데 본인들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왜 사이가 안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 또 싸움이 될까 봐 얘기 안 하면서 그 부분을 피해 있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양쪽의 상처가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양쪽의 상처가 중요한데 그거를 상대가 그 상처에 대한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교정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내가 너무나 많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배우자의 입장에도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내가 피해자지만 배우자도 어딘가에 피해 구석이 있거든요. 나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있고 본인 부모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인간적으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를 찾아봐서 그 부분이 소통이 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교정이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사실 그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한다면, 솔직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인 경우는 회피하는 경우가 힘들고 솔직하지 않을 때는 힘들지만, 솔직하고 피하지 않으면은 어떤 갈등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다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아픔을 안 알아주는 남자. 뭘 속상하다고 하는데, 속상하다고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상대의 아픔에 대한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얘기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을걸? 라든지, 나는 당신한테 그렇게 나쁜 마음 갖고 있지 않았는데? 뭐 이러는. 그러니까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주지 않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본인 잘못 없는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제일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을 잘 말을 잘 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는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언어라는 거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잘못된 말이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거든요. 입이 무겁다라는 거는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성들 관점에서는 사랑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남성들인 경우는, 여성들이 그렇지만 뭐 재밌는 남자, 말 잘하는 남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족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얼마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이 요새 현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삶보다 가족들하고 사는 삶에 대한 거를 새롭게 변형시킬.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총각대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남자는 별로예요. 친구기다 하나로 얘기하긴 참 어렵지만은 그냥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상대 얘기를 잘 듣고, 이런 사람이죠. 뭐 진실되게 자기를 잘 표현하고 상대 말을 잘 듣고 남의 입장에 대한 거를 말하자면 잘 이해하는 사람, 우리 그걸 이제 배려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잘 배려하면서 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좋을 거예요.